안녕하세요.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이한경 주임입니다. 오늘은 2020년 대전시 풀뿌리 마을미디어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수행하시는 데 필요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래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대면 교육보다는 다소 전달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인 만큼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대전 마을미디어 페이지와 밴드에 올라와 있는 운영 매뉴얼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운영 매뉴얼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는 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가를 먼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은 대전광역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각 공동체에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신 이유는 공동체에서 하고 계신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보조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하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조금 사업은 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할 것 같고요. 또 보조금 사업이 중요하게 가지는 의미는 이 모든 활동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공공을 이롭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 다양한 공동체에서 수행하시는 마을 미디어 사업을 통해 각 마을 주민들이 좀 더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공공을 이롭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재원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다는 점 때문일 텐데요. 그만큼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는 보조금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잘 사용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화면에 적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먼저 사업의 목적과 지향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또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여기서 올바르게 쓰여졌다라는 건 시민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만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졌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지,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 또 공개하고 있는지인데요. 이렇게 위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보조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이때 회계는 경제적인 변동 사항들을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또 정보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 사업에서 필요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기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증빙 자료를 갖추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주의 사항을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작할 때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공모사업 운영 매뉴얼은 대전 마을미디어 페이지와 밴드에 올려두었는데요. 소소하게 양식이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 증빙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은 반드시 올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회계 처리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통장을 발급받은 공동체도 계시겠지만, 본 사업은 전용 사업비 통장과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의 금고인 하나은행에서 발급을 받게 돼 있고요. 자부담 통장은 은행에 관계없이 이제 영원 처리된 공동체의 통장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라는 이제 문서를 결제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지출결의서라 함은 저희 서식에도 양식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언제 어디서 얼마가 지출될 예정이다 혹은 지출되었다라고 하는 보고서로 단체 대표에게 최종 결제를 맡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산 비목별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공모사업 운영 매뉴얼 페이지 9쪽에 보시면 비목별로 증빙 자료 편철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각 내가 뭐 홍보 인쇄비, 소모품비 이렇게 비목별로 어떤 증빙 자료를 어떤 순서로 편철하면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카드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는 A4 용지에 부착해서 중간 점검 혹은 최종 점검 때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이면지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본 문서도 어쨌든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면지는 자제를 해주시고 지출결의서 뒷면에 영수증을 부착하지 말고 별도로 영수증을 부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카드 영수증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인쇄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면을 복사한 후에 그 옆에 풀로 부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영수증 예시는 제가 뒷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본 문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스캔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플러는 사용해 주시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으면 이제 클립이나 집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와 자부담 증빙을 각각 날짜 순서대로 정렬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빨리 쓴 거를 이제 1번으로 먼저 오시게끔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본 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홍보 인쇄물에 2020년 대전시 풀뿌리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됨을 표시하고 또 대전광역시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 로고를 꼭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로고 파일은 저희가 대전 마을 미디어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수증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이 영수증이 복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왼쪽에는 실물 영수증을 풀로 붙여주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A4 용지에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출결의서 작성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출결의서는 저희 운영 매뉴얼 서식 7번에 양식이 나와 있고요. 하나하나 조금 꼼꼼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출결의서는 이런 내용의 이런 목적으로 이러한 것을 얼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대표자에게 사전 결제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성하는 방법은 번호 순서대로 보시면 먼저 지출결의 번호는 지원 사업비와 자부담을 구분해 주시고 1년 번호 1, 2, 3, 4, 5, 6, 7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비 중에 가장 빠른 일자에 가장 먼저 지출한 내용은 1번이 될 것이고요. 지출결의 번호로는 지원 사업비 다시 1. 또 마찬가지로 자부담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내용은 자부담 다시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명은 사업 계획서상에 작성해 주신 세부 사업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예산 세목은 예산 항목 그리고 예산 세목으로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이 크게 3개가 있죠. 사업 운영비, 활동비, 그리고 업무 추진비. 이렇게 예산 항목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세세하게 세목이 나눠집니다. 그거는 예산 편성 기준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출 방법은 해당되는 란에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까만색 네모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드 혹은 계좌이체 중에 사용하신 방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금액은 첫 번째 줄은 한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줄은 숫자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금 10만 원 정이 한글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숫자로 이렇게 1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일은 실제 지출 날짜, 카드로 치면 카드를 긁은 날짜, 그리고 계좌이체로 하면 실제 통장에서 이제 인출된 날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호는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이제 물품을 구매한 업체명, 통장에 기재된 명칭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 내역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가 지출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요. 내용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 문구류를 구입했을 경우에 어떤 문구를 구입했는지 품목이 나와 있을 거고요. 몇 개를 구입했는지, 또 단가는 얼마인지, 그래서 품목당 총 합계는 얼마이고 최종 합계는 얼마인지가 산출 기초에 한눈에 보이게끔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품목, 단가, 개수, 그리고 최종 합계가 드러나게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란에는 회계 담당자와 대표자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셔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지출결의서 뒤쪽에 이제 예산 비목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 예를 들면 영수증, 사진 같은 서류들을 뒤에 쭉 편철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비목별로 증빙자료 편철 순서가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나와 있고요. 저희 운영 매뉴얼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페이지 수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에 업로드한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책자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수가 조금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책자 같은 경우는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때 맨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해서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카드 및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 시에 이제 어떤 품목을 거래하였는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 명세서를 추가로 구비해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지출 수단별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증빙 자료를 갖추는데 체크카드의 경우는 페이지 11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크게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한 3가지. 영수증, 견적서, 사진. 이렇게 구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견적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 물품을 이만큼 구매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사전에 받아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견적서가 필요한 비목은 홍보 인쇄비, 단기 임차료, 플랫폼 운영비고요. 비교 견적서 같은 경우는 홍보 인쇄비의 경우 30만 원 이상일 때, 단기 임차료의 경우 50만 원 이상일 때 구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적서가 사전에 내가 이런 물품을 사거나 뭐 하려고 할 때 미리 이제 얼마 정도 예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날짜가 실제 지출일보다는 당연히 늦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부가가치세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뭐 이렇게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예상한 금액보다 부가가치세를 넣었더니 더 초과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이제 견적을 받으실 때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이 또 이제 카드 영수증 보시면 세부 품목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품목이 영수증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역이 조금 포함된 거래 명세서를 추가로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실 때에도 구매하신 품목이 잘 보이게 또는 뭐 현장이 좀 잘 보이게 촬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이제 비교 견적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비교 견적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비교 견적서는 비교 견적서라는 명칭의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이제 여러 업체들 중에서 이제 어떤 업체랑 거래를 하는 게 좋을지 비교하는 단계에서 받는 견적서인데요. 예를 들면 같은 물체를 A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고 또 B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을 경우에 여러 견적서 중에 이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시게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견적서를 2개 이상 받을 경우에 이제 하나가 다른 하나의 비교 견적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로 이제 선정을 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수증의 품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 명세서를 꼭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빙 자료를 갖추는데 계좌이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아까 카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지수가 늘어났죠. 카드 같은 경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증빙이 있었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6가지가 눈에 보이네요.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도 품목이 없기 때문에 거래 명세서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체 영수증, 견적서, 또 업체 통장 사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역시 사진 이렇게 6가지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좌 이체 확인증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견적서는 해당 업체에 이제 발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내가 이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견적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업체에서 발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업체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발행 가능 여부를 한번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때는 우리 단체에 고유번호증을 먼저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명세서 역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때 업체에 추가로 발행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체의 통장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게 통장 사본의 예금주 명이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체명과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빙 자료 갖추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체크카드의 경우 이제 영수증,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또 해당 시의 비교 견적서고요. 해당 시의 시안, 그리고 증빙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체크카드 중에 식비 및 다가비의 경우에는 영수증 역시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증빙 자료, 회의록, 양식은 저희 서식에도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명부, 현장 사진 이렇게 구비해 주시면 되고요. 계좌이체의 경우에 인건비 이외의 경우 물품 같은 경우겠죠. 계좌이체 확인증,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또 해당 시 비교 견적서, 증빙사진,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업체의 통장 사본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계좌이체 중에 회의비와 심사비의 경우에 계좌이체 확인증, 활동 확인서 역시 저희 서식에 활동 확인서 양식이 있고요. 이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올해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세 신고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실 때에는 지급 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또 양해를 구해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 납부서. 납부는 12만 5천 원 이상의 경우에 납부 대상이 되고요. 신고는 모든 경우에 해당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5천 원 이하의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서만 주시면 되고요.
12만 5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 그리고 납부서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심사 증빙자료, 증빙사진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되고요. 강사비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확인증, 강사료 청구서, 원천세 신고, 납부서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요. 이력서, 그다음 강의안 혹은 강의 자료로 이제 강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출석부와 교육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좌이체 활동비의 경우에 계좌이체 확인증, 또 활동 기록부, 원천세 신고 납부서 역시 주민등록번호 필요하고요. 활동 사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강사료 청구서라든지 활동 기록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양식들은 저희 운영 매뉴얼 서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조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변경된 것이 원천세 신고는 이제 모든 경우에 신고를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는 이제 좀 누락된 소득 신고가 좀 누락된 부분이 없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원천세 납부는 이제 원천세 납부 대상자에 한해서 1인 월 기타 소득이 12만 5천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단체 구성원에게 인건비성 경비 지급이 불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고 활동비를 편성하신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예금 이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최종 정산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이자 반납을 요청드릴 거예요. 그때 그대로 반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와 자부담 사용 계획을 준수해 주시고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시지 마시고 기존 사업에서 예산액이나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센터로 사업 예산 변경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서식 역시 저희 운영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류는 절대로 구입이 금지가 되고요. 현금을 인출해서 그걸 그대로 쓰는 이런 사용 방법은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해서 마지막에 한 번에 지출한다거나 이런 사용 방법도 금지됨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행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로 사업비를 지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 사업에서 이제 중복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이제 좀 금지가 되니까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비 집행을 하시면서 조금 고민이 된다거나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 주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회계 지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 이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교육은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체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통장을 개설하신 공동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동체도 있으실 텐데 통장 개설할 때 공인인증서도 꼭 발급을 받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을 저희가 현장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 피드백을 못해 드리기는 한데요. 언제든지 저희 센터 마을미디어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회계교육 1차 교육 온라인 교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